오늘은 강서구를 보실 겁니다. 하락 전환으로 바뀌었죠. 강서구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개명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왜 해요? 이름에 마곡 집어넣으려고. 아니, 이름에 마곡 집어넣으면 마곡 지구에 들어간 단지가 되는 걸까요? 저게 집값에 영향을 줘요? 영향을 준다면 문제가 큰 거고, 이름 하나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입지가 바뀌는 건 아니죠. 이름에 마곡 넣는다고 마곡이 되냐? 그럼 남서울대학교도 서울 남쪽에 있는 대학교고, 남서울대학교 까는 거 아니에요? 김포공항은 김포에 있어야 되는 거고, 대구대는 경북에 있고 경북대는 대구에 있죠. 이름 바꿔야죠. 이름만 넣는다고 되는 거예요. 지금 이름만 동탄으로 넣었다가 작살난 단지들이 몇 개냐. 동탄 지금 3억씩 떨어지고 있죠. 그런 것처럼 방화동에서 이름에 단지에 마곡을 넣고 있대요. 물론 방화동이 마곡지구랑 멀지는 않다. 그런데 마곡지구는 아니죠. 방화동도 넣을 거면은 저기 등촌동도 넣고 가양동도 넣고 화곡동도 넣고 다 넣죠. 그냥 마곡구라고 만들죠. 이렇게 줄줄이 개명하는 거 다 집값 때문이죠. 개명한다고 해서 아파트가 좋아지나요? 다 지금 돈에 눈이 돌아갔다. 무신주의에 넘어간 상황이다. 그런데 바뀐다고 해서 뭐가 바뀌냐? 안 바뀌죠. 바뀌는 건 없다. 제2의 강남 될 곳. 그러면서 마곡지구에 7억대 아파트는 제2의 강남 될 것이니까 사라. 이러면서 강서구의 갭투기를 유도하고 있다. 방화동이 마곡지구 들어온다고 해서 부동산 심리에 아예 불을 질렀다. 그래서 방화동이다. 당시에 보면은 마곡지구 입주 때 뭐 1억 5천 하던 아파트가 자고 일어나면 뭐 1억 8천 돼 있고 2억 2천 돼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쭉쭉 올렸었다. 이미 거품 다 쌓여 있는데 뭐가 이게 7억대는 괜찮을 것 같아요. 7억대도 엄청난 거품 덩어리지. 마곡지구가 비싼 이유는 일단은 자족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마곡지구라는 자족시설 때문에 뭐 올랐다. 그게 호재는 호재죠. 악재는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만 가지고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 다 요 근처 와서 살고 다 비싸게 사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자족시설이든 교통이든 뭐든 간에 너무나도 많은 기대 심리만 잔뜩 들어가 있다. 마곡 사는 사람들이 마곡집을 못 사요. LG 사이언스니 뭐 대기업들 들어와도 거기서 벌어서 마곡집을 못 사요. 그거면 거품 말 다 한 거 아닌가요? 결국에는 제2의 강남 될 곳 뭐 이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전세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여기서 여기 떨어진 거는 전세가율 많이 떨어졌으니까 더 위험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 구간은 통계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속 떨어지다가 지금 쬐끔 올랐다. 이런 상황인 거죠. 쬐끔 오른 이유는 뭐겠어요?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경우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매매 가격이 오르는 게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적을 경우, 그 다음에 매매 가격은 떨어지는데 전세 가격이 오를 경우, 그 다음에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게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크게 떨어질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 전세가율이 오르죠. 그런데 이 상황은 아니다. 그러면 이거나 이거 상황인데 내용을 자세히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청년층 아파트 매입 비중이 최고래요. 강서구에. 그렇다는 것은 청년층이 지금 강서구에 집을 살 수 있느냐? 물론 살 수는 있죠. 그런데 강서구 방화동, 화곡동 이런 데에서 물론 실거주용 아파트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갭 투기를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마곡지구 들어온다고 해서 강서구 전반적으로 등촌, 가양, 방화, 화곡 뭐 이런 데 다 갭 투기가 그때 엄청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20, 30대들이 아파트 매입해가지고 갭 투기 하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매물을 받아주고 있는 거다. 근데 이 정보 빠른 사람들 당시에 뭐 한 40대 50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지 20, 30대가 많이 왔냐? 이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면 몇천만 원씩 몇천만 원씩 올려놓고서 가격 잔뜩 올려놓은 걸 지금 2030들이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이에요. 받고 나서 매매 가격이 떨어지니까 전세가율이 떨어지는 거죠. 보면 어때요? 가양동 아파트 9억 6천만 원 최고가 찍더니 떨어졌다는 거죠. 강변 3단지 6억 8천 됐다가 6억 5천 5백으로 떨어지고 거래가 없고 전용 4구는 9억 6천 신고가 기록하고서 4개월째 거래가 없다. 호가는 물론 이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안 팔리니까. 그래서 보면 매매, 전세 하락으로 전환됐다. 즉 지수상으로는 이렇게 나오지만 매매가 하락폭이 전세가 하락폭보다 크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올라간 거죠. 매매 수급 동향은 그래도 아직 서울보다 높다. 서울보다 높은 이유는 뭐예요? 원래 비싼 동네일수록 더 빨리 심리가 떨어지죠. 떨어지는 시기에. 심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오히려 서울이 더 높았죠. 심리가 떨어지는 시기에는 오히려 외곽 지역이 더 높더라. 그래도 100 이하로 떨어졌고 계속 떨어지고 있다. 외지인 매매 거래량 역시 계속 줄어들고 있죠.
법인들은 이전까진 좀 사다가 617, 710 맞고 나서는 사는 건 거의 없고 파는 것만 늘어나고 있고, 매매 거래량 역시 지속 감소 중인데 1월에 튀었죠. 1월에 왜 튀었겠어요? 대출 풀렸다고 대출 받아가지고 사고 있는 거죠. 1월에 풀렸다고 이렇게 샀는데 올해 전반적으로 더 줄어들 거고, 작년도 거래량이 줄었어요. 2020년이랑 비교해보면 21년에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올해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하락 비중은 2배로 늘었더라. 71건 중에서 첫 입주 거래 제외하고 이렇게 된 거니까, 첫 입주가 이만큼 있어서 거래량 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거 빼고 나면 22건밖에 거래가 안 됐다는 거죠. 아직 신고. 그렇다는 것은 거래량도 굉장히 감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황 보면 어때요? 매매 거래량 1위 찍었던 가양, 강변 6억 8,500까지 찍었다가 5,500까지 떨어지고 나서 거래가 11월 이후 끊겼죠. 그런데 호가는 비싸게 내놓고 있으니까 거래가 당연히 안 되더라. 그 다음에 여기도 6억대 찍고 나서 지금 5억 9천, 5억 9천 하다가 5억 7천까지 떨어지고 거래 안 되고 있죠. 아직 5억 9천에 팔릴 것 같죠. 그 다음에 여기도 9억대 거래되다가 8억 8천, 8억 5천 떨어지고서 호가 낮추고는 있지만 거래가 안 되고 있더라. 역시 전세 거의 안 오르고 있죠. 그냥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매매가만 이렇게 치솟으니 갭은 많이 벌어졌죠. 자, 이 당시에나 갭투기 들어가기 좋았지. 이때 갭투기 들어가는 건 미친 짓 아니에요? 26%, 38%, 37%. 여기가 강남 재건축도 아니고, 물론 시기는 재건축 시기가 다 되어가긴 하지만 강남 재건축도 아니고 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마곡 13단지, 가양 6단지, 그 다음에 방화 2단지. 마곡 13단지는 16억 8천 찍었다가 15억 6천까지 떨어졌고 15억 6천의 호가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8월 이후 거래 안 되다가 호가 떨어뜨리니까 한 건 거래된 거고, 아직 그 호가는 더 남아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양 6단지 전용 4구 9억 9,500에 거래되고 정점 찍고 거래 안 되더라. 9억 5천에 나와도 안 되더라. 그 다음에 방화 2단지, 와, 방화 2단지가 5억 9천이에요 6억 찍고 5억 9천에 내놔도 거래 안 되고 있죠. 그것도 11월에 조금 떨어졌는데, 이게 전반적인 현황이죠. 거래가 안 되니까 하락폭이 적어 보이는 거지, 하락폭이 지금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갭은 역시 엄청나게 벌어졌죠. 특히 요런 단지들, 마곡 외적인 단지들이 갭이 엄청나게 크다. 이런 전세가율을 가지고 있으면 갭투기는 절대 못 들어와요. 미쳤다고 들어가요. 자, 그 다음 화곡, 강사업, 힐스테이트. 자, 14억 5천 거래가 떴습니다. 근데 거래는 안 되고 있고, 그 이후에 13억 7천까지 떨어진 매물이 나오고 있더라. 자, 9억 5천에 11월에 거래되고 조금 떨어진 가격에 거래되고 거래 안 되고 있죠. 그 다음에 10억에 내놓고 있으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죠. 14억 찍었다가 13억 5천까지 떨어지고 13억 1천 매물이 나오고 있더라. 오히려 이런 가격의 단지들이 갭투기 들어가기 용이하지 않으니까 실수요들 많이 들어갔고, 저 가격에 화곡동에 14억 13억 5천 주고 살 이유가 있어요? 그 돈 주면 차라리 강남이나 마용성 가지. 그런 데들이 그래서 오히려 호가를 빨리 낮추고 있죠. 각자 도생이 시작됐다. 매물은 마찬가지죠. 매매, 전세, 월세 다 늘어나고 있다. 매매, 전세, 월세가 매물이 다 늘어나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전세, 월세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실수요가 없다는 소리고, 실수요가 줄고 있다. 그리고 매매가 늘고 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투기 수요 역시도 같이 줄고 있다. 실수요, 투기 수요 둘 다 안 들어오고 있을 때가 매매가 늘어나죠. 전세가 계속 올려가지고 뭐 세입자한테 떠넘기기 한다더니 전세 매물 계속 늘고, 전세 월세화 된다더니 월세 매물도 계속 늘어요. 욕심만 잔뜩 있어가지고 가격 높여놓고 떨굴 생각이 없으니까 안 나가는 거죠. 지금도 막 일시적 2주택자 뭐 집 안 나가서 죽겠느니, 집 안 나가서 죽겠으면 싸게 내놔요. 비싸게 내놔서 이득 많이 보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일시적 2주택이면은 1주택 취급해서 비과세 받을 텐데 6개월 내에 빨리 팔려면 호가를 내려야지. 그래서 매물이 늘어나는 거예요. 안 팔리니까. 급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 나올 수밖에 없죠. 전세도 월세도 늘어나는 이유, 저 호가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래요. 여태까지 대출 많이 내줘서 전세 가격이 올라갔죠? 대출 안 내줘요 이제. 왜? 금리가 올라가니까 전반적으로 대출 받았을 때 부담이 크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월세 가격 높인데요. 언론에서 그렇게 띄우면 뭐예요? 집주인들이 다 같이 또 담합해서 가격 올리죠. 그런데 안 들어가죠. 월세는 생돈 나가는 것 같은데 정신 나간 소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집주인이 올려주면 다 올려줄 것처럼 생각하나 본데, 집주인이 올려주면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서 공실 나면 피해는 누가 봐요? 집주인들이 보죠. 언론은 그런 것들 생각 안 해준다니까요. 언론은 당신이 손해를 보든 이득을 보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집값이 조금 더 버텨줘서 건설사들이 더 비싼 가격에 분양을 해도
완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에만 관심이 있지, 당신들 집값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든 안 보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분양 계획도 나오고 있죠. 지금 보면 계속 빠지고 있어요. 김포로 많이 빠졌죠. 김포 한강신도시가 건설되고 한강신도시가 점점 커지죠. 장기동부터 시작해가지고 구례동까지는 커졌고, 거기에다 이제 풍무동에 하나 또 도심 만들고 있고, 고촌동에도 또 도심 만들고 있죠. 그리고 이쪽으로 지하철 연결했죠. 물론 두량밖에 안 되지만. 근데 왜 계속 빠지겠어요? 여기는 이제 한번 빠진 수요들이 여기서 내 집 마련하면은 다시 안 돌아와요. 요런 데야 구축이었지만 요런 데는 신도시 건설하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다시 안 돌아온다고 웬만하면. 그런데 공급은 계속 늘어나죠. 앞으로 수요는 계속 줄어들 겁니다. 결론, 인구 세대수 같이 감소하고 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수요가 줄고 있다는 소리인데 공급이 뭐 조금 들어온다고 공급 부족이 있다는 소리 하고 있는 인간들은 혓바닥을 뽑아버려야 돼. 2030 많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락 전환했죠. 하락 전환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갈 거예요. 호가 낮춰도 거래가 안 되고 있다. 사실 마곡지구 환상에 의해서 집값이 거품이 많이 꼈던 건데, 실수요들 저기 살아보면은 저 가격에 왜 사냐 소리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고, 투기 수요 끊기면 가격 빠지는 건 인지상정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